윤석영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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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오랜만에 출연하신 홍석준 의원님. 네. 여기 보면 글쎄요, 뭐 대략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이 파악한 돈봉투 의원 뭐 대략 20명까지 특정을 했고 봉투 10개,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현역 의원들한테 들어갔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봉투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천도 내년 총선도 있지만 만약에 설사 여기 있는 의원들 가정을 하더라도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 혹은 이 정당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가장 참 무서운 법이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인데 현재 1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윤미향 의원 같은 게 예를 들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을 받았지만 이제 의원직 신문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선 무효라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그만큼 선거에 있어서 돈으로 인한 어떤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뜻이 왜곡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정해진 건데 예. 사실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과거의 사례, 즉 2008년도 박기태 당시 국회의장이 300만 원 돈 준 것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사안이 중요한 게 이게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돈이 오고 간 금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벌금 내지는 어떤 징역형의 어떤 그런 어떤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사항인 것이고 물론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1심, 2심, 3심을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게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천하는데 거의 아마 부담감을 느껴서 못할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명 친명계의 공천에까지 연계가 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제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당이 하는 이 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라든지 선관위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규정이 위반됐을 때는 처벌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선관위도 그렇고 경찰 검찰도 좀 상당히 좀 자율 내지 이런 걸 맡기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비록 당내 어떤 그런 어떤 대표 경선하는 과정이었지만 굉장히 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당의 자율적인 선거의 어떤 왜곡을 불러일으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점, 제도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쉽게 이런 어떤 법사 현안 질의에 동의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면은 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코너에 몰리게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뭐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통해서 뭐 김남국 의원의 이모라든지 또 3M이라든지 또 김의겸 의원의 또 정당바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희화화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알겠습니다. 장관에 예. 대한 질문 자체를 제가 피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안 질의를 민주당에서는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주환 변호사가 반박을 해주긴 했어요. 이재명 대표 건과 이번 돈봉투 의혹은 다르다. 다만
본인에게 관대하고 돈봉투에게는 너무 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두 분께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사례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내 의원 건이 재판에 넘겨졌던 것도 바로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 뭐 돈봉투 부수적거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연론관이 돼 있다는데 이것도 이중잣대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렇게 농내 의원 때와 지금 그 송영길 대표 때 이렇게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다르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워낙 사안이 그때는 농내 의원 개인적인 사안이라면 지금 또 송영길 대표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당의 어떤 근간을 흔들 만한 어떤 조직적 어떤 돈봉투 살포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용인을 지금 하지 않고 그리고 명백하게 수많은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금 녹취 파일이기 때문에 어떤 녹취 파일이 지금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정치 검찰이라든지 뭐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뭐 이재명 대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즉 농내 의원 때는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농내 체포동의안 직후에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농내 의원 체포동의안은 또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 거는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동일하게 야당 탄압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농내 의원권은 이제 부결을 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또 부결을 자연스럽게 시킨 것이.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런 어떤 체포 동의안이 끝난 상황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가 산불에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꼬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송영길 대표 꼬리를 자르려 하다가 몸통까지 잘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 전 대표를 당시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만큼 아직 뭐 송 전 대표가 직접 연관됐다고 하는 건 뭐 검찰만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잘 모르는데 뭐 그 정도 꼬리의 무게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